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예전에 2005년 이전에는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았죠. 퇴직을 하고 나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부 또 법적인 뭐 다툼까지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겠다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런 거죠. 근로자 간에 이제 받는 돈, 똑같은 회사를 다녔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같이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그 보험료를 납입을 할 텐데요. 이거에도 차등 적용을 하지 말고 똑같은 비율로 이제 납부하게 하자. 그리고 이 운용을 하게 하는 그 운용사들, 금융기관들이겠죠. 여기에서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을 다니고 근로를 하다 보면 목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간 인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이제 회사의 부담도 좀 경감을 시킨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근로자 본인의 그 의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 인출도 가능한데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라든지 가입자, 본인,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할 때는 본인 퇴직연금에서 중간 일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퇴직연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의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회사가 그 퇴직연금을 어디에다 어느 금융기관에다 맡길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고요. 그것들은 회사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겼는데 지금은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DC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 이 DB로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사용자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근로자에게는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받아서 운용하다가 그걸 다시 회사한테 운영해 달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기업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운용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미 받은 거죠. 근로자는 이미 받은 것이고 그렇지만 이 운용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운용을 잘 못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회사에서는 이 개인한테 다 주어서 이미 지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 퇴직금 채무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벼울 수 있고요. 근로자 측면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이거는 IRP라고 소위 불립니다. IRP는 내가 DB형, 아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C형 이 두 가지를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가입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 퇴직금으로 DB형은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충당을 시키고 있고요. DC형은 회사에서 매년 금융기관으로 내 퇴직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IRP라는 것을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퇴직 이후의 생활, 아까 3층 보장에서 2층 보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넣어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계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본인이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이 반드시 이 IRP, 개인형 퇴직 계좌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형 IRP를 가입하면 여기에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세제 적격 개인연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서 4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하는데 여기에 퇴직연금 이쪽에 300만 원 정도 뭐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런 이제 당근 전략을 써서 이제 2층 보장, 본인이 퇴직 후에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선택 기준은 이제 지금은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DB형, TC형 두 개 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회사는 DB형만, 어느 회사는 DC형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사측, 회사와 종업원들이 협상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를 보시면 회사가 운영하는 DB형, 확정급여형은요 80% 이상을 무조건 사회에 적립을 해야 되고요. DC는 그에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전액 사회에 적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 상승률하고 이제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더 많다 그러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이제 도달하는 연령이 되면요. 임금 피크제 전에는 이제 급여가 많다가 임금 피크제 들어가면 급여가 작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DC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연봉제나 성과급제도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DC형, 그 매년 받는 DC형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임금 상승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까 투자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DB형이 좋겠죠. 임금 인상이 둔화되고 고직급, 고연령자 같은 경우는 DC형일 것이고요. 임금이 낮아지는 임금 피크 근로자도 DC형이겠죠. 승진기가 많다. 그러면 DB형이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지고 그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또 투자에 자신이 없어도 DB형이겠고 투자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DC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이제 어떻게 변해왔냐면요. 1994년에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그 명칭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큰 돈이었죠. 연간 72만 원 한도에서 본인이 납입한 40%를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이 72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해주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2001년에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도가 좀 개편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가 신설이 되는데요. 납입액의 10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대신 연간 4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연금소득세가 신설이 됩니다. 즉 나중에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과 합산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다시 연금계좌라는 이름으로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때는 납입액의 100%의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한 15.4%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고액 소득자들한테 좀 불리한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제 분기당 300만 원 납입 한도로 할 수 있는데요.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이 연금저축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투신운용사, 증권사 이쪽에서는 연금저축펀드로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연금저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연금 저축 간의 계약 이전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에 든 연금 저축을 내가 옮기려면 본인이 찾아가서 그 허락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갔는데 최근에는 많이 쉽게 돼가지고요. 내가 그 옮기고 싶은 데에 가서 신고만 해도요. 거기서 가입만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저축 펀드가 뭐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뭐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펀드에 있다가 이제 보험사로 좀 갔다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제도의 그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장기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보험 차익, 차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은 또는 운용수익이 붙은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공시이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중도의 인출도 좀 가능합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이제 보장의 기능과 뭐 이거는 이제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까지를 연금 재원으로 해서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이제 변액 보험의 기능과 유니버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이제 변액 보험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 변액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 상품이다, 이게 보험 상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내가 납입한 거를 그 보험회사에서 금리로서만 운용을 할 거냐 아니면 투자의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서 소비자, 가입자 본인이 운용을 할 거냐 이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서 특히 이제 저금리 시대가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금리를 요즘은 다 쓰고 있습니다. 변액연금을 빼고는 다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요. 각 회사마다 최저 보증 이율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 이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가급적이면 이게 좀 높은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주의가 발달이 될수록 금리는 낮은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역마진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죠. 예전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 때 7%, 9% 이런 것들을 최저 보증 이율로 줬었는데요. 지금은 뭐 2%,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되어 있었던 상품을 해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저 보증이율이 높은 것들은 절대 가급적 해약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즉 연말정산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로 나눠보면 연말정산을 받으면 세제 적격 상품이고요.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다,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비과세다 이런 거를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적격 상품, 즉 연말정산을 받는 거는 개인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적립금 운용 방법은요, 이제 금리 상품으로 변동금리 상품, 또 확정금리 상품이 있고요. 아까 변액보험을 말씀드렸는데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형태로 보시면요, 내가 그 연금을 받을 때 그때까지 모아놓은 원금하고 이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러면 종신형이고요. 내가 그때부터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받겠다 그러면 확정형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받고 나머지 원금은 내 자식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거를 상속형이라고 합니다. 납입 방법은 이제 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 즉시연금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적립식은 매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것일 것이고요. 거치식은 내가 이때 넣어놔서 만약 1억을 넣어놔서 10년 후부터 받겠다 이런 걸 거치식이라고 하고, 즉시연금은 내가 1억을 넣어놔서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받겠다 이런 걸 즉시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제적격연금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세제 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10년 이후부터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세제 비적격연금입니다. 또 금리 상품을 보면 이제 변동금리냐 확정금리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은 변액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액연금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보증 옵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을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누는데요. 1보험기간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기간을 이제 보험기간이라고 하고요. 또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금을 받지 않는 거기까지를 이제 1보험기간이라고 하는데 최저 사망 보증금 보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납입한 보험료까지는 그 사망 보험금으로 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실적 내가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이라 하더라도요. 투자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는 시점에 재원 그때 시작하는 거는 최소한 납입한 그 돈만큼을 가지고 연금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2보험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하는 거는 최저연금연액 보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일정 비율만큼 계속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상품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아까 제가 펀드를 가지고 운용이 된다고 했는데 펀드에는 이제 국내 펀드, 해외 펀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최소한 한 2개에서 5개 정도 보유하고 일반적으로 한 8개, 10개씩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 변경은 1년에 12번 정도까지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요즘 상품들인 것 같고요. 자동 재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펀드 변경 기능은 쓰지만 자동 재배분 기능은 잘 쓰지 않는데요. 자동 재배분 기능은 내가 연금을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동 재배분 기능도 쓰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 5층 그 구조에서 5층에 해당되는 건데요. 본인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많지 않았을 때 가진 게 이제 주택이 있다라면 이제 주택연금이나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이 국가제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제 본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증 심사를 해서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가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데요.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입니다. 대출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이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시거나 2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총액이 9억 원 이하인 분들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우대 방식인 경우는 1.5억 이하 주택만 가입한대요.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있다라면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주택금융공사에 의뢰를 해보시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최고의 장점은요. 본인이 대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생 거주하고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대출을 받은 그 금액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재산세가 대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들겠죠. 재산이 9억이라면 매년 이제 대출 금액만큼 재산 평가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감면이 되고 있고 국가가 한번 처음에 평가돼서 지급하는 비용만큼을 계속 보증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65세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이제 본인이 한번 하고요. 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접수하면 결정을 하고 계약 체결해서 월 지급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65세 이상이고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고 영농 경력은 이제 과거 5년 이상 영농을 한 그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토지는 이제 밭이나 논, 과수원 이런 것들로 실제 영농에 이용적인 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농지이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목을 바꿔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도 역시 부부 종신토록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급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거나 임대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재정 지원으로 본인의 생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고 연금을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땅값이 떨어지고 본인이 대출 받아간 돈이 많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